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과학 수업을 진행하는 서재표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2단원인 여러가지 힘에서 네 번째 힘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많은 여러가지 힘을 배웠어요. 첫 번째가 중력, 그리고 두 번째는 탄성력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뭐였죠? 그렇죠, 마찰력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부력이라는 새로운 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럼 어렵지 않게 여러분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수업에 집중하셔가지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는 천재교과서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86쪽부터 89쪽입니다.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에 부력이 작용함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요. 용수철 저울을 사용하여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학습 목표의 공통 단어가 있죠? 예, 부력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좀 부력이라는 힘이 정의와 그리고 크기와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일부 그림을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속에 수영장 같은데요. 형과 동생이 같이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다가 형이 동생을 업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생이 형, 나 무겁지 않아? 라고 물어봤더니 형이 아니 전혀 가벼운데 라고 가벼워서 이렇게 좀 표정이 밝네요. 하지만 오른쪽 그림 보시면 너무 무거워서 동생한테 그만 내려와줘, 이렇게 무거워 라고 얘기하네요. 자, 물속에선 가볍다고 했잖아 라고 이렇게 동생이 이렇게 대꾸하는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동생이 몸무게가 가볍게 느껴진 까닭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한번 댓글창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갔을 때 물속에서는 자신의 몸무게가 좀 가볍게 느껴진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떤 힘이 있길래 이렇게 가벼워지게 나타나는 걸까? 라는 이유를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댓글은 우리 수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달아주세요. 자, 이주진 학생이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물에서 부력이 작용해서 정확하게 중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그래서 끝까지 썼으면 좋겠는데 몸무게가 어떻게 됐다? 가볍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준 학생 잘 얘기했습니다. 물이 물속에 잠긴 동생의 몸을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밀어 올린다. 그 힘이 오늘 주제의 힘인 부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부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활동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물속에서 물체는 어떤 힘을 받을까? 준비물로는 긴 막대와 실, 그리고 100g짜리 추 2개, 컵과 물이 준비됩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자, 긴 막대 양쪽 끝에 실로 추를 매달고 수평을 맞춥니다. 자, 이렇게 수평을 맞춰 줬습니다. 그림에서. 그 다음 과정이 중요합니다. 컵이 있는데 추를 컵에 넣고 한쪽 컵에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은 이렇게 오른쪽 컵에만 천천히 물을 부어 넣습니다. 자, 이때 추가 컵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물을 이렇게 추가 잠길 때까지 쭈르륵 이렇게 부어 놓으면, 여러분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나무 막대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자, 여러분, 물이 없는 왼쪽 추일까요? 아니면 물을 부은 오른쪽 추로 기울어질까요? 자, 기울어지는 방향을 한번 여러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주진 학생이 오른쪽이 무거워서 기울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민찬 학생이 물이 없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이주진 학생과 반대 의견이네요.
고순도치, 최희영, 차원근, 최갑분 다 왼쪽, 서한율 학생도 왼쪽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자, 물이 붙지 않은 쪽 그림에서는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졌네요. 자, 그럼 수평을 이루고 있던 막대가 이렇게 왼쪽 또는 물이 없는 추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왼쪽으로 기울어졌을까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진 학생 답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물속에서 물체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물이 잠긴 추의 무게가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썼는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 물이 있든 없든 추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즉 무게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물에 담긴 추의 무게가 가벼워졌어요 라고 이렇게 썼죠. 무슨 의미일까? 그 말은 이 힘에 대해서 다음 나오는 화면을 보면 여러분 왜 가벼워졌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물속에서 이 추는 이준희 학생이 무게가 이렇게 부력 때문에 가볍게 느껴졌다라고 썼죠. 자, 이거는 선생님과 함께 왜 가벼워졌는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그 부력이라는 힘이 물에서 작용하는데 물이 이 추를 들어올리는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력이 작용하는 방향도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위쪽이니까 어떤 방향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핵심 단어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체나 기체가 즉 액체나 기체가 모두 성질이 흐르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유체라고 하는데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불리느냐? 부력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림에 여러분 헬륨이 들어있는 고무풍선이 들어있어요. 이 고무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 학생들은 헬륨 풍선이 왜 하늘로 올라가죠? 물어보면 가벼워서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 헬륨 풍선이 들어있는 고무 풍선은 정말 가벼워서 올라가는 걸까? 더 질량이 작은 샤프심 같은 경우도 더 가벼운데도 톤에서 놓으면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즉 가벼운 무게에 상관없이 즉 위로 올라가는 힘, 이 부력은 여기서 액체나 기체 따위가 그 물체를 아래에서 들어 올리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고무풍선도 헬륨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어요. 중력과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하는데 올라간다는 것은 부력의 크기가 중력보다 더 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부력의 방향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중력의 방향과 어떤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 됩니다. 자, 헬륨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까닭은 가벼워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풍선에 작용하는 부력이 누구보다, 즉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력의 크기와 중력의 크기가 같다면 이 헬륨 풍선은 어떻게 될까요? 공기 중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헬륨 풍선에 헬륨을 조금 넣었을 때, 그리고 부피가 작은 이 조만한 풍선일 때는 올라가지 않고 바닥에 떨어집니다. 자, 그 이유는 부력이 중력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부력의 방향, 중력 방향과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력의 크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력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두 가지 그림을 준비했어요. 정말 틀린 그림 찾기를 한번 볼게요. 왼쪽에는 화물을 싣지 않은 배고요. 오른쪽은 화물을 가득 실은 배입니다.
어떤 그림에서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물어본 거 아닙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자, 여기 있는 점선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점선 부위. 그리고 글씨가 작아서 선생님 읽어볼게요. 왼쪽에 있는 화물 씻지 않는 배는 물속에 잠긴 배의 부피가 작습니다. 즉 화물이 없다 보니까 좀 더 가볍죠. 비교적 가볍죠.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적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 화물을 가득 실은 배는 굉장히 무거워지죠. 그래서 물속에 잠긴 배의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물체가, 즉 배가 물속에 잠긴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점점 커지게 됩니다. 점점 커지게 됩니다. 왜 부력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커질까? 이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왼쪽 그림인 화물 씻지 않은 배가 비교적 부력이 오른쪽보다는 작다라고 표현해야 되고, 오른쪽은 부력이 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좀 이따가 선생님이 같이 해보기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력의 크기는 이렇게 물에 잠기는 부피가 커질수록 커진다라는 개념 정도만 이렇게 확인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물속에서 질량이 같은 나무도막과 쇠 조각을 같은 깊이에서 놓았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무도막과 쇠 조각이 질량이 똑같다는 겁니다. 질량이 같다는 것은 물속에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도 같다는 겁니다. 같은 깊이에서 놓았을 때 나무도막은 위로 올라가면서 물에 뜨지만 쇠 조각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자, 왜 나무도막은 위로 뜨고 쇠 조각은 가라앉았을까요? 자, 같이 알아보면요. 이때 나무도막과 쇠 조각에는 부력이라는 힘을 받아요. 위쪽으로 작용하는 부력이 맞는데, 나무도막은 중력보다 부력의 크기가 커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쇠 조각은 중력이 부력보다 크기 때문에,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무도막이 물 위에 떠 있죠. 떠 있는 상태에서는 부력의 크기와 즉 중력의 크기가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나무도막이 위로 떠오르는 과정은 부력이 중력보다 크고, 떠 있는 상태에서는 중력과 부력이 같아진다라고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설명을 좀 활동 중심으로 이렇게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부력의 방향이 뭔지, 크기가 뭔지 솔직히 말만 이렇게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간단한 준비, 페트병만 있으면 되거든요. 같이 활동을 해보시면 이해가 더욱 쉬울 겁니다. 일단 과학은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자, 먼저 빈 플라스틱 병을 물에 채워진 수조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라든지 또는 부엌에 있는 싱크대를 사용해 가지고 물을 좀 채워놓고, 즉 빈 페트병입니다. 빈 플라스틱 병을 이렇게 뚜껑을 닫고 손으로 서서히 눌러서 잠기게 하자. 자, 그러면 여러분 부력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즉 손이 받는 힘은 어떤 힘으로 받는지 한번 여러분 예상해서 한번 여러분 댓글창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댓글창에 적는 시간이에요. 자, 뭐를 질문했냐면, 빈 플라스틱 병을 물이 가득 찬 수조에 천천히 잠기게 하면 손이 받는 힘은 어느 쪽 방향으로 어떻게 받는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력의 방향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체각분 학생이 위쪽으로, 즉 누른 힘 반대 방향으로, 그죠? 박선영 학생이 반대, 그리고 컴만 해야 되죠. 반대로 작용, 이렇게 썼네요, 여러분. 자, 손은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즉 페트병이 잠기게 하면 자꾸 떠오르려고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힘은 위쪽으로 받게 되고요. 점점점 천천히 잠기게끔 하게 한 이유는 병이 물속에 많이 잠기면 잠길수록 페트병이 위로 받는 힘도 커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부력의 방향은 어느 쪽이다? 위쪽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잠기게 한 것보다 많이 잠기게, 즉 완전히 잠기게 하면은 더 올라오는 힘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같이 활동을 해보면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활동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간단합니다. 플라스틱 병에 이번에는 빈 게 아니라 이렇게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 다음 물 밖에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똑같은 병을 이번에 수조에 있는 물속에 잠기게 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밖에서 들어보고 물 밖에서 들어올 때와 물 속에서 들었을 때 어느 물병이 가볍게 느껴질까요? 자, 모든 친구들이 잘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느 물병이 더 가볍게 느껴질까? 물 밖에서 들었을 때와 물 속입니다. 자, 형무 학생이 물 속에서, 소정이, 이주진 학생, 물 속에서 들었을 때가 가볍다라고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물 속에서 들을 때가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자, 그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물 속에서는 이 플라스틱 병이 위쪽으로 부력이 작용해서 무게가 좀 더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부력이 이용되는 예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력은 액체나 기체 속에서 모두 작용하는데요. 먼저 액체 속에서 작용하는 부력. 자, 여러분 여름철 되면은 수영장에 가면은 이렇게 구명조끼나 여러분 튜브 같은 걸 많이 타서 이렇게 즐기죠.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그림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구조를 돕는 구명환이라고 해요. 구명환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주면 그 구명환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잡고 나서 물 위에 잘 뜰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부력 때문에 잘 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커다란 이렇게 크고 무거운 여객선입니다. 이 여객선도 이렇게 물에 뜰 수 있는 것도 물이 이 무거운 여객선을 위로 올리는 부력 때문에 물에 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기체 속에서 부력 두 가지에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 선생님이 헬륨 풍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번에 나온 그림은 헬륨을 채운 비행선입니다. 이 비행선이 하늘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풍선처럼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부력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소원을 적어서 하늘로 날리는 풍등인데요. 풍등의 밑에 초라든지 심지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풍등의 부피가 커지면서 저절로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부피가 커지게 되면, 즉 공기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속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서도 부피가 커지게 되면은 부력의 크기가 커져서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학습 목표 두 번째가 뭐였냐면 액체 속에서 물체의 부력을 측정하기입니다. 자, 이 탐구에서 여러분은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기도 하고 부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자, 학습 목표 보시면 물속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측정 도구인 준비물로는 용수철 저울이 필요하고요. 물컵과 2N짜리 추 1개, 스탠드와 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과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 첫 번째는 이게 스탠드에 먼저 용철 저울을 매달고 그 용철 저울에 추를 매답니다.
그리고 밑에는 물이 들어있는 컵을 놓습니다. 이때 첫 번째 과정에서는 추가 물에 닿기 전에, 즉 잠기기 전에 추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이때 측정했더니 추의 무게가 2.0뉴턴, 즉 2뉴턴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물에 닿기 전, 물에 잠기기 전에 여러분 추의 무게는 2뉴턴이었던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은 용수철 저울에 매달린 추가 절반 정도만 잠기게끔 해서 무게를 측정합니다. 자, 그럼 절반 정도는 어떻게 잠기게 하냐? 자, 그 전에 추의 중간 위치를 선으로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그어 놓은 다음에요. 물속의 중간 위치에 오게끔 스탠드를 조금씩 내려서 위치를 내려서 맞추게 되면 쉽습니다. 자, 추가 절반 정도만 잠기게끔 한 다음에 다시 용수철 저울을 한번 눈금을 봤더니 추의 무게가 1.8뉴턴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2뉴턴이었죠? 그러면 무게가 몇 뉴턴이 줄어든 걸까요? 그렇죠. 0.2뉴턴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0.2뉴턴은 누구의 힘이 될까? 그렇죠. 물이 위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되겠죠. 즉, 부력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추를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끔 해서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랬더니 추의 무게가 1.6뉴턴으로 측정이 되었어요. 처음보다는 0.4뉴턴이나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 결과를 선생님이 하나의 장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물이 잠기기 전 추의 무게는 몇 뉴턴이었다? 2뉴턴이었죠? 자, 2.0뉴턴이었습니다. 그 다음 추가 절반 정도 잠겼을 때의 용철 눈금을 읽었더니 1.8뉴턴이었습니다. 그럼 감소한 용철 저울의 눈금은 0.2뉴턴이었죠. 자, 그러면 감소한 용철 저울의 눈금은 어떤 힘을 말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면서 세 번째, 추가 완전히 잠겼을 때의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추가 완전히 잠겼을 때는 눈금이 1.6뉴턴이었습니다. 점점 이렇게 추의 무게가 이렇게 감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소한 용철 저울의 눈금은 그렇죠. 2뉴턴에서 1.6뉴턴을 뺀 0.4뉴턴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결과를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문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물속에서 감소한 용철 저울의 눈금, 그러니까 처음에 절반만 감췄을 때는 1.8뉴턴으로 0.2뉴턴이 줄어들었죠. 이 감소한 이 용철 저울의 눈금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댓글창에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실험은 0.2뉴턴이 감소했고, 그 다음 완전히 잠기게 했을 때에는 이렇게 0.4뉴턴이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자, 최희영 학생이 부력이라고 적었나요? 그러니까 부력의 어떤 거? 그쵸? 소정 학생이 물에 잠기는 물체의 부분. 용철 저울의 눈금이 물체의 부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선생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자,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부력의 크기가 됩니다. 즉, 추에 작용하는, 즉, 물이 추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의 크기인 부력이 되는 겁니다. 부력의 크기. 자, 그럼 쉽게 말하면, 전에 다시 그림을 다시 보면, 자, 여기서 이 눈금 있잖아요. 여기서 왜 추의 무게가 감소했냐? 이 감소한 만큼 부력의 크기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감소한 눈금은 부력의 크기가 됩니다. 자, 이주진 학생, 서한율 학생, 잘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좀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댓글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물속에 잠긴 추의 부피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절반만 잠겼을 때, 그리고 완전히 잠겼을 때를 비교해 보면, 이 추가 물에 잠긴 부피와 부력의 크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이
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댓글창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 그 화물을 실지 않은 화물선과 배와 그리고 화물을 실은 배, 이 부력의 크기가 차이가 났죠. 어떤 차이점 때문에 부력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여러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주진 학생이 추의 부피가 커져서 물에 많이 잠길수록 부력의 크기도 커진다 라고 잘 적어줬어요. 박소정 학생도 잘 적어주셨습니다. 잠긴 부분이 넓을수록, 즉 이 잠긴 부분이 넓다는 걸 표현은 이렇게 부피가 클수록 라는 거죠. 부력의 크기가 커진다. 자,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물속에 잠긴 추의 부피가 커지게 되면, 즉 부력의 크기도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선생님이 적은 내용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물체, 다른 물체라도 물체의 종류와 질량에 관계없이 물체에 잠긴 부피에 따라서 부력은 달라지게 됩니다. 부력의 크기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즉, 물체가 물속에 또는 기체 속에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 즉 부피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이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부력을 구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 그림으로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자, 그림 보시면요. 왼쪽에서 돌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용철 저울에 매달았더니 15N이 되었어요. 즉 공기 중에서 돌의 무게는 15N이라는 거죠. 물체의 무게가. 자, 이번에는 물속에 돌이 완전히 잠기게끔 해서 이때 물체의 무게를 용철 저울로 측정했더니 9N이 나왔어요. 즉 물 밖에서 측정한 무게와 물 속에서 측정한 무게가 다른 거죠. 그것을 서로 뺐더니 뭐가 나오느냐? 부력의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좀 전 실험에서는 용철이 줄어든 눈금, 즉 그 감소한 무게의 크기가 뭐냐면 부력의 크기가 됐죠. 자, 여기서 공기 중에서 물체의 무게 빼기 물 속에서 측정한 물체의 무게를 해주면 뭐가 나온다? 부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간단한 과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러분 겨울철에 귤 많이 드셨죠? 귤을 이렇게 껍질을 벗기지 않은 그냥 귤과 껍질을 벗긴 귤이 있어요. 먼저 이 두 귤을 물에 넣으면 껍질이 있는 귤은 물에 뜨지만 껍질을 벗겨놓은 귤은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심지어 껍질을 벗기게 되면은 더 가벼운, 즉 무게가 더 덜 나갈 텐데 물에 가라앉는단 말이죠. 자,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 생각 좀 하셔가지고 댓글에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귤 말고도 뭐 오렌지라든지 바나나 같은 과일을 사용해도 똑같은 이렇게 실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껍질이 있는 과일은 이렇게 물에 뜨고, 사과 같은 건 안 되고 이렇게 껍질이 좀 두꺼운 거 있죠. 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껍질이 있는 것은 물에 뜨지만 껍질을 벗겨놓으면 물에 가라앉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최희영 학생이 좋은 대답해 주셨어요. 껍질 속에 공기가 들어있어서. 그렇죠. 공기가 들어있으면 이 귤의 부피가 어떻게 되죠? 그걸 연결지어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성민이가 이렇게 마법 때문에 이렇게라고 썼는데 직접 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자, 또 한 명의 댓글도 한번 답변도 한번 보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껍질이 있는 귤은 물에 뜨지만, 오늘 배운 부력을 용어를 써가지고 쓰면 되겠는데, 자, 부피가 커서 자, 즉 부피가 커지게 되면 부력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렇죠. 부력의 크기는 부피가 즉 물속에 잠긴 부피가 커질수록 부력이 커진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 내용을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먼저 귤 껍질은 좀 가볍지만 부피가 좀 크죠. 귤 껍질은 좀 가볍습니다. 하지만 속에 공기층도 있을 거고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귤의 부피를 커지게 합니다. 하지만 껍질을 벗기게 되면 무게는 조금 줄어들지만 부피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부피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부력이 작아져서, 즉 무게보다 이렇게 무게 잡아당기는 힘보다 이렇게 부력이 위로 올리는 건데 이게 작아지게 되면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즉 껍질을 벗긴 귤이나 뭐 바나나, 오렌지 같은 경우는 부력이 작아져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용들 다 공부했고요.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무게가 5N인 추를 물속에 넣었더니, 처음에는 그러니까 물 밖에서 측정했더니 5N이었다는 거예요. 물속에 넣어서 완전히 잠긴 때 눈금을 읽었더니 3N이었어요.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몇 N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물 밖에서 측정한 무게 빼기 물 속에서 측정한 물체의 무게는 뭐가 나온다? 부력이 나온다.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자, 입초리 학생 2N, 박소정 학생 좋아요. 2N이요 라고 이렇게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추 한 개가 받는 부력은 5N 빼기 3N에서 2N이 됩니다. 이 2N이 바로 부력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1번 문제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5N인 추와 같은 추, 똑같은 추를 이렇게 두 개를 매달아 이번에 모두 물에 잠기게 했어요. 그랬더니, 즉, 이 두 개의 추를 물 밖에서 측정하면 몇 N이 되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 속에서 완전히 잠기게 하게 되면 이때 무게는 몇 N이 될까요? 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한번 몇 N인지 한번 여러분 댓글창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는 부력의 크기가 2N이었어요. 추 한 개일 때요. 이때는 추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자, 이준희 학생이 좀 성급했는데 물어보는 문제가 뭐냐면 부력의 크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물속에 잠긴 그 추의 무게입니다. 용철의 눈금을 읽어달라는 거였어요. 자, 부력은 4N 맞아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물어보는 질문은 부력의 크기가 아니라, 즉 감소한 눈금이 아니라, 즉 두 개의 추를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한 다음에 눈금이었습니다. 자, 서한율 학생이 6N이요 라고 했는데, 자,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추를 두 개를 연결하면 물 밖에서 원래 측정하면 10N이 되죠. 5N 더하기 5N에서 10N이 되는데, 이때 물 속에 완전히 잠기게 되면 부력이 총 4N의 힘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N 빼기 4에서 몇 N이 되냐? 즉 물속에 잠긴 그 추의 무게는 6N이 되는 것이죠. 예, 6N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물속에서 질량이 같은 나무도막과 쇠 조각을 같은 깊이에 놓았을 때 나무도막은 물에 뜨지만 쇠 조각은 가라앉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나무도막은 뜨지만 쇠 조각은 가라앉는다. 자, 나무도막은 부력이 중력보다 어떻기 때문에 쇠 조각은 부력과 중력을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무도막에 작용하는 부력은 뭐보다 크다? 중력보다 크다.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 속에 중력의 화살표 길이, 즉 중력의 크기보다 부력의 화살표 길이, 부력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쇠 조각은 중력의 크기가 부력의 이 길이보다 더 길죠. 중력이 부력보다 크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번 내용 여러 가지 힘 중 마지막인 부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잘 기억하시죠? 부력이 이미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물체가
액체나 기체 속에서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이었습니다. 작용하는 방향은 항상 중력과 반대 방향인 어느 쪽이다? 위쪽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었어요. 즉, 물 밖에서의 추의 무게를 측정하였고, 물 속에서 들어간 추의 무게를 측정하게 되면 어떻게? 즉, 감소한 추의 무게가 나타나겠죠? 이 감소한 추의 무게가 바로 부력의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력이 우리 생활 속에 어디에 이용됐죠? 그쵸? 튜브라든지 구명조끼, 그리고 구명환, 그리고 기체에서 이용되는 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놀이공원에서 자주 갖고 다니는 이렇게 풍선, 헬륨이 들어있는 풍선 같은 경우가 있었죠. 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내용들을 잘 이렇게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 학습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는 이번 주 목요일이 아닌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단원인 세 번째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그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 단원 마무리, 즉 단원 마무리 평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긴 기간 동안 한 일주일이 되죠? 일주일 넘죠?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이 단원 평가 마무리 문제 있죠? 풀어보시면서 여러분 이 단원을 꼭 잘 복습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선생님과 함께 생물의 다양성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생태계에 적응하는 생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에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